순원은 1911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대총통에 추대되었고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을 수립했다. 중국 근대화를 주도했던 혁명가 순원은 1866년 광둥 성샹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부터 하와이에서 유학하며 미국에 발전된 민주주의를 몸소 배우고 느꼈으며 홍콩으로 돌아온 이후 홍콩 서양의학원에 진학하여 의학을 공부한 의학도 출신이다. 의대를 졸업한 후 순원은 병원을 개업하고 잠시 개업이로 생활하지만 서구 열강들의 침입으로 나라가 더욱 어지러워지자 큰 뜻을 품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주족 축출, 중화회복, 연합정부 건설을 강령으로 하는 흥중위를 조직하게 되었다. 흥중위는 청나라 조정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는 등 갈수록 그 무능함을 드러내자 오직 혁명만이 위기에 놓인 조국을 구하는 길이라는 신념 아래 1895년 10월 광저우에서 무장봉기를 계획했다. 그러나 봉기는 가담자의 밀고로 허무하게 무산되고 순원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우선 일본으로 탈출했다. 1896년에 영국 런던에서 청나라 공사관에 체포되지만 다행히 영국인 친구인 도움으로 무사히 풀려났다. 1900년 의화단 사건으로 전국이 더욱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순원은 오랜 망명생활 끝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2차 무장봉기를 준비하지만 이 역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몇 년간 순원은 일본, 하와이, 베트남, 시암, 미국 등지에서 화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혁명을 전파하고 1905년에는 필리핀, 독일, 프랑스 등의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혁명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8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흥중회, 화흥회 등의 단체를 기반으로 동맹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창건하고 총리에 추대되었다. 동맹회는 만주족 축출, 중화회복, 민국 창립, 토지 소유의 균등을 강령으로 채택했고 순원은 동맹회의 민보 발간사를 통해 삼민주의를 발표했다. 삼민주의는 순원의 혁명 이념이라 할 수 있는데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가 그것이다. 민족주의는 청조를 무너뜨리고 한족이 주축이 되어 한족 국가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고 민권주의는 군주정책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우자는 것이며 민생주의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중국동맹회는 총재 순원의 지휘를 받으며 여러 차례 봉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봉기는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순원에게는 가혹한 질책이 뒤따랐다. 순원은 중국동맹회의 활동을 다른 동지에게 맡기고 출국하여 1911년 무렵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중국혁명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군자금을 마련하여 동맹회의 활동을 뒤에서 도왔다. 하지만 혁명의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당시 중국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민간이 스스로 주식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철도 부설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1911년 청정부에서는 우정부 대신인 성시하나이의 건의에 따라 이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철도 건설을 국유화시켜버렸다. 정부의 철도 국유화 정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스촨성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사천부로 동지회를 결성하여 동맹유학과 납세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무창에 있던 군인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무창은 일찍이 중국동맹회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동맹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정부를 옹호하는 보수파들을 숙청하고 총독관청을 일시에 장악해 호북군 정부를 조직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각지에서 무창혁명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3개의 성이 청정부를 향해 독립을 선포했다. 12월 2일 혁명군은 난징을 함락하고 임시정부를 세웠으며 미국에서 긴급히 돌아온 순원이 임시대통령에 추대되었다. 1912년 1월 1일 순원의 취임식이 치러졌고 이 해가 중화민국의 원년이 되었다. 그러나 순원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비록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청왕조는 굳건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들을 무너뜨리기에 그의 세력은 너무 약했다. 순원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바로 위안스카이와의 연합이었다.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청조를 설득하여 그들을 퇴위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통령의 지위를 그에게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위안스카이는 청조를 설득하여 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로 하여금 퇴위조서를 발표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청조는 북경에 천도한 지 268년 만인 1912년 2월 이민족으로서 중국 본토에 내린 왕조의 뿌리를 거두게 되었다. 혁명정부는 청조와 위안스카이 사이에 퇴위협약이 진행되는 동안 위안스카이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 중심제였던 임시정부 조직대강을 수정하여 내각 중심제를 기본 틀로 한 임시학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순원은 약속대로 대통령직을 위안스카이에게 물려주었다. 동맹회는 국민당으로 개편하여 순원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같은 해에 중화민국 임시학법을 반포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위안스카이의 야심은 제약할 길이 없었다. 위안스카이는 대통령 중심제로 법을 제정함으로써 완전한 독재 정권을 수립했다. 아울러 국민당의 대리 이사장 승자오론을 암살하는 등 전횡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순원은 위안스카이를 무력으로 타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안스카이의 전횡에 반대하는 리레진 등이 토원군을 조직하여 대항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순원은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위안스카이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여론을 선동하여 황제로의 등극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1914년 순원은 동경에서 구혁명당원들을 모아 중화혁명당을 결성하였다. 혁명당원들은 곧 국내로 들어와 위안스카이의 황제 등극을 봉쇄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운남도독이었던 탕제아오가 토원군에 가담하여 이름을 호국군이라 계칭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위안스카이의 신복이었던 단치루이도 위안스카이의 황제 등극을 반대했고 서구 열강들도 위안스카이에게 압박을 가했다. 결국 위안스카이는 황제 등극을 포기했다. 이에 호국군은 위안스카이의 퇴임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위안스카이가 병사함으로써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단락되었다. 1916년 위안스카이의 사망과 때를 같이하여 순원은 일본에서 귀국하였다. 1917년 위안스카이 사후 정권은 단치루이의 수중에 떨어졌다. 단치루이의 탄압을 피해 광둥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민당은 비상국회를 열어 서남군몰과 연합하여 광주에서 군사정부를 세우고 순원을 대원수로 추대했다. 그는 임시학법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그 후 광둥 정부는 여러 번의 내분을 거쳤으나 마침내 1921년 순원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광둥 신정부를 수립했다. 이로써 중국은 베이징 정부와 순원 중심의 광동 정부로 양분되었다. 1924년 1월에는 순원의 주관으로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광주에서 소집하였으며 중국 공산당원이 참여하는 중앙통지기구를 구성하여 공산당과의 합작을 이루었다.
1925년 단치루이의 주선으로 시국 수습을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소집되었다. 순원은 동지들을 인솔하여 베이징으로 향하는 도중에 병을 얻어 사망했다. 1925년 3월 12일 그의 나이 60세였다. 순원은 여전히 중국의 국부와도 같은 존재이다. 순원의 초상화가 아직도 본토 중국 및 타이완의 정치 행사에 사용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크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념일 등에는 그의 대형 초상화가天安门 광장에 걸리며 2004년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 취임식에서도 순원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는 타이완에서는 국부로 칭송받으며 중국에서는 혁명선행자로서 존경받고 있다.